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이죠. 구독 경제 2주마다 오시는 분입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증권사들이 벌써부터요. 네. 앞다퉈서 하반기 전망 막 내놓고 있던데 네. 하반기 시작하려면 뭐 한 달 넘게 여전히 남았잖아요. 남았는데요. 네. 근데 벌써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뭐 투자자들이 이제 미래가 궁금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 좀 정보를 빨리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저는 뭐 서비스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예. 다만 사실 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 하반기에 따로 움직이고 내년 따로 움직이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뭐 향후 6개월, 향후 1년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전망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증권사에서 저처럼 리서치하는 입장에서도 한 3, 40개 증권사에서 다 같이 의견을 내니까 조금 의견을 빨리 내고자 하는 그런 좀 강박증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예전에는 다음의 전망이 이 증권사 간의 경쟁이 극에 달했을 때 10월 중순에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요즘은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었지만은 얼마나 다이나믹 코리아였습니까? 네. 10월 전망한 거를 11월에 막 수정 전망하기도 하고 아하. 그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일이죠. 예. 다음 해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네. 두 달 전에 했다가 또 다음 해 전망을 한 달 후에 뭐 수정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뭐 어쨌든 투자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네.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좋은 점이고 예.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 경쟁하기보다는 조금 더 충실하게 전망을 해주는 게 예.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쟁 심리, 강박 증상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러면 센터장님이 계신 신영증권이 내놓은 하반기 예상 지수 네. 뭐 어떻습니까? 그 범위가? 저희는 주가지수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하세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예. 이 주가지수라고 하는 게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종합주가지수가 네.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전망하는 게 전혀 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주가지수는 우리 증시에 상장돼 있는 800개 종목의 주가를 갖고 결정이 되는데 개별 종목이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력이 똑같은 게 아니고요. 예. 삼성전자 한 종목이 코스피에 20% 넘는 영향을 주고요. 어. 상장된 800개 중에서 네. 위에 있는 100개가 종합주가지수의 83%를 설명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100개를 가지고 주가지수를 전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하.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800개 되는 종목을 하나하나가 사실 그 사연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투자하는 대상이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뭐 주가지수 전망이 전혀 뭐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네. 뭐 저희가 가진 생각은 뭐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 종목들의 사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리서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하. 저희는 뭐 주가지수 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내놓은 보고서들이 있으니까요. 그 지금까지 나온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보면 코스피 하단 지수를 2,900에서 3,000포인트. 네. 그다음에 상단은 3,400에서 3,700포인트까지 네.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이 편차가 꽤 큽니다. 원래 늘 이렇습니까? 네, 뭐 이 정도가 어차피 네. 뭐 전망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고 사실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 다르면 뭘 내가 선택해야 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본인이 잘 그걸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나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예.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 매 시간 몇 초 만나는 거거든요. 네. 주식은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됩니다. 그렇죠. 주식 사는 사람 입장에선 내가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가게 주문을 안 낼 테고요. 네. 주식을 파는 사람은 내가 단돈 1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은 더 높이 낼 겁니다. 그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네. 극단적인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의 생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좋은 건 아니고 오히려 한 방향으로 뭐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들이지만 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 맞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로 다 틀려버리네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이 전망이라고 하는 행위에 일반적으로 내재가 된 속성이 주가 전망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미래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죠. 극단적으로 말해 가봐야 알게 되니까. 네. 불확실한 일을 그 전망을 하다 보니 모든 전망의 행위에 내재가 된 속성이 뭐냐면
미래는 너도 모르고 나도 극단적으로 모르니까 지금 보이는 거 예. 혹은 내가 경험한 가까운 과거가 미래에도 비슷하게 반복이 될 거다라고 믿는 일반적인 그 예측에서의 편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아마 증권사들의 전망을 한번 그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시장이 좋을 때는 다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 떨어질 땐 반대 편향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 이 주가 전망이 전혀 무의미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쪽집게가 뭘 점지해줘서 이걸 맞춘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이게 꼭 100% 증권회사가 예언하는 게 아니고 전망을 할 뿐이죠. 네. 당연히 틀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틀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내가 뭔가 잘못했더라도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틀이 없게 되면 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무작입니다. 이거 도대체 뭐 일관성을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게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이렇게 투자해서는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게 맞아서가 아니고 각 증권사가 말하는 포인트들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시장을 바라보는 하나의 프레임을 갖추는 것이 네. 제 생각에는 증권사의 전망을 아하. 잘 활용하시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 KBO 리그 올해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은가 또는 네. 뭐 축구 프로축구 리그의 뭐 전망은 어떤가 네. 이게 다 사실은 나중에 전문가들 얘기가 틀려서 그러니까요. 뭐 펠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저께는 그 전북이라고 하는 극강의 팀이 그냥 FA컵에서 떨어지기도 떨어지기도 하고 하고. 3부팀한테 지고요. 그래야 또 예. 재밌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뭔가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그 전망을 하잖아요. 그냥 네, 네, 주관적으로 네.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면 증권사들은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런 전망을 합니까? 뭐 일단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기업 이익의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가 오르고 아하. 이익이 줄어들면 그래도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많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금리입니다. 금리.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투자에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하기 네. 때문에 크게 보면은 기업의 이익 전망 또 기업의 이익 전망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거시경제 변수라고 하는 GDP 성장률 이런 요인들이 있고요. 네. 그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고 나머지는 주가 그 금리 뭐 이런 것들이 전망의 중요한 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하, 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구독 경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구독 경제 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증권사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하반기 주가 전망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280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센터장님 목소리는 귀에 잘 들리는 목소리네요. 소중한 정보도 귀에 쏙쏙. 네, 목소리뿐만 아니라 말씀도 아주 조곤조곤 조리 있게 잘해주셔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정말 쏙쏙 풀어주시는 분이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네, 센터장님, 네. 우리 증시에 대해서 우리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들도 상당히 관심 많잖아요. 네, 네. 전망치 당연히 내놓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대체로 한국 증권사들은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예. 그래도 하반기에도 주가가 더 오르면서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쪽이고요. 어허. 뭐 외국계 증권사도 뭐 대체적으로는 이제 비슷한 의견입니다. 예. 경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가 있기 때문에 네. 경기가 좋다가 뭐 갑자기 꺾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아하. 예. 뭐 이제 경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고 또 소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사이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제 낙관론이 많은데 예. 일부 소수 의견으로는 주식 주가가 오르기 어렵다. 특히 한국 주식이 많이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외국계 증권사도 있는데요. 어허. 그 논거는 이런 겁니다. 사실 올해 뭐 경기가 좋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 예. 경기가 좋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특히 이제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네. 이제 글로벌 자금이 미국 쪽으로 들어가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팔게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좀 이제 시장을 좀 나쁘게 보는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은 경기 좋은 건 알겠는데 그 과정에서 금리가 좀 심하게 올라가면서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서 한국 주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게 보수적인 어떤 주장의 주요한 논거입니다. 아, 예. 그럼 그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들이나 다수의 외국 증권사는 우리 증시가 하반기에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네. 일부 보수적인 전망이 오히려 지금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 압박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데 지금 다수의 외국 그 투자자들이 우리 네. 주식을 팔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그럼 그 소수의 그런 보수적인 전망을 따라서 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증권사 리서치가 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리서치가 어떤 견해를 말을 하게 되면
그 회사가 이걸 쫓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뭐 법적으로도 그렇고 좀 분리가 된 겁니다. 이제 증권사가 의견을 내는 것과 예. 회사가 뭐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뭐 한국도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뭐 지금도 외국계 리서치에서 보는 견해와 네. 외국인들의 매매는 약간 상반된 모습인데요. 5월 들어서만 외국인이 9조 7천억 원을 한국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예. 근데 한국에서만 판 건 아니고요. 대만에서는 한국보다 더 팔아서 한 15조 원을 팔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만과 한국의 공통점은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대만 TSMC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반도체 사이클이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거냐, 뭐 빅사이클이라 이런 얘기는 있지만 네. 외국인 투자가들은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네.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란 걱정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를 설명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파니까 네.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라도 좀 매입을 해서 네. 주가를 받쳐줘야 될 텐데 네. 기관 투자자들도 같이 팔고 있다. 근데 제 생각엔 한국의 기관 투자가는 현실적으로 딱 두 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죠? 이제 그 금융 기관들이 주식을 사는 걸 이제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데 네. 증권회사 주식 투자 많이 안 합니다. 야. 은행, 보험 주식 투자 많이 안 합니다. 연금 많이 하잖아요. 연금이 많이 하고요. 예. 또 자산운용사, 투신사가 많이 합니다. 네네. 근데 자산운용사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자기들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고객들이 돈을 많이 펀드에 맡기면서 하는데 지금 작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나라의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펀드에서 돈을 금융사업에 빼면서 네. 환매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산운용사가 파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의지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에 대한 뭐 불신 뭐 이런 것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증권사를 포함을 해서 네. 그래서 제도권보다는 내가 직접 하지라고 하는 과정에서 환매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연기금은 정말 우리 증시의 큰 손인데요. 근데 뭐 국민연금이 대표적인데 지금까지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규정으로는 주식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네. 이제 4월 말부터 약간은 이제 운용에 좀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쪽으로 바뀌어서 그렇죠. 5월 들어선 또 연기금이 이제 사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외국인은 좀 계속 팔 것 같고 아하. 이 게임은 모두가 개인 투자가분들이 뭐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겠지만 그들이 주식시장으로 돈을 넣는 속도가 지금처럼 계속 될 거냐 그게 조금 둔화되는 시점이 한국 시장에선 조금 위험한 국면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을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상당히 많은 물론 앞서도 이제 미래 전망이라는 건 불투명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네, 미래 그러니까- 투자를 좀 가늠하기 위해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짚어봐야 할 그런 증시 영향 요소들 어떤 일단은 것들이 있을까요? 금리가 뭐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금리요? 미국의 예.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제일 중요하고 네, 사실 개인 투자가라고 하더라도 이게 불특정 다수고요. 네. 또 서로가 경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참 그렇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계속 지금처럼 계속 늘어날 거냐, 아니면 고객 예탁금 증가 속도가 둔화된다 그러면 네. 뭐 작년 이후로 계속해서 개인 투자가들의 힘으로 올라왔는데 네.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다 각각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또 한국의 고객 예탁금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면서 증가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네,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미국에서도 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나 또는 옐런 재무장관이나 슬쩍슬쩍 금리 네. 인상 가능성을 얘기했다가 다시 주워 담기도 하고 네, 네. 우리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약간 조금 이제 다가오는 느낌이죠. 그쵸. 예, 정책 당국자 입장에선 경기가 좋아질 때 금리를 조금 올려놓으면 나중에 경기가 나쁠 때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금리를 잘 보셔야 될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예, 우리가 전망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쪽집게를 듣고 내가 비법을 듣는 게 아니고 아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을 갖추는 거고요. 네, 내가 여러 가지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제가 어긋난다 그러면 견해를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그 전망이나 투자라는 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 아하, 또 주가가 작년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내 돈이 정말 예상치 않은 조정이 왔더라도 버틸 수 있는 돈인지 이런 내 돈의 성격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뭐 그런 점도 꼭 한번 되돌아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구독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